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디자의 최백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워커힐 호텔 에스턴 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차를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느냐. 자, 풍경이 굉장히 좋죠. 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나온 기아 더 뉴 소렌토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앞서 현대에서 디올류 산타페를 먼저 선보였고, 비슷한 시기에 기아도 이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소렌토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차량이 굉장히 또 이제 경쟁 관계에 서게 될 것이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사실 20년도에 4세대 소렌토가 출시되면서 현재까지 3년 동안 해마다 중요한 SUV1위를 또 놓지 않았던 차이기 때문에 산타페를 굉장히 견제하게 되는 입장이 될 텐데요. 오늘 새롭게 달라진 이 소렌토, 더 뉴 소렌토를 현장에서 실물로 살펴보면서 어떤 점들을 더 강화했고 디자인적인 특징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보시죠. 자, 달라진 더 뉴 소렌토의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7월 말에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물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확실히 이미지가 좀 더 탄탄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기존 소렌토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이번 신형 모델도 굉장히 좀 다부지고 탄탄한 그런 느낌도 들면서 기아의 전반적인 패밀리룩도 잘 통일시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 인상 보면은 일단은 그릴부, 그 전에는 이제 그릴이 굉장히 슬림하고 헤드램프하고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지는 와이드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위아래로 와이드해진 이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수직형 헤드램프와 함께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 그러죠. 이 주간 주행 등을 수직에서 가로로 이렇게 그릴과 하나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면서 EV9이나 뭐 셀토스, 그리고 새로 나온 이 더 뉴 모닝하고도 디자인이 공통적으로 패밀리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밑쪽으로 보시면 이 옆에 사이드 에어 커튼도 이 수직형 이 주간 주행등과 쭉 이어지는 형태로 일체감 있게 만들었고요. 이 하단부의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 이 부분도 이 위쪽 그릴하고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더 와이드하게 상당히 키웠고요. 위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좀 더 두텁게 만들면서 확실히 전보다 좀 더 좀 강인하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가 전보다 확실하게 좀 강해진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이어가지고 이 그릴이 블랙 라인, 다크한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컬러로 라인이 들어갔고요. 이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도 기본 모델보다 좀 더 어두운 컬러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사실 상품성 개선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헤드램프 라인이 좀 변경이 되면서 여기서 오는 이미지도 포커스가 자꾸 안 맞냐? 약간 달라진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비티 트림이라 뭐 윈도우 라인이나 이렇게 루프렉,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 이 사이드 데코까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이 휠도 20인치 휠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약간 EV9하고 비슷한 컨셉으로도 좀 느껴지는데, 이렇게 좀 네 방향으로 퍼지는 포스포크 타입의 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전면부에 비하면 사실 후면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게 달라진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두 줄 수직으로 되어 있던 이 램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윗부분을 이었어요. 예상도에서는 아예 이렇게 수평형으로 이 테일게이트 안쪽 라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모닝, 그리고 뭐 셀토스 이런 차들하고 더 흡사한 그런 형태로 띄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후면부는 기존하고 흡사한 형태로 그쳤고요. 대신 이 부분을 이어가지고 이 스타맵 라이팅을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달라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안쪽 라이팅 패턴도 약간 빗살 무늬 패턴, 이렇게 스트라이프 타입으로 넣으면서 조금의 디테일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후면부에도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를 전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고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좀 SUV에 어울리는 그런 단단한 느낌을 후면부에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후진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확인은 안 되긴 하지만 이 후진 가이드 램프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진할 때 이 차가 가는 방향을 바깥에 있는 외부인 좀 확인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넣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타페도 이번 신형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식해서 사양을 좀 더 넣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는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인 큰 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비티 트림하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윈도우 라인, 루프렉,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가 바디 컬러로 들어가고, 윈도우 라인, 루프렉 요거는 이제 크롬 컬러가 들어가고, 네, 이런 디테일적인 컬러 차이가 있고, 그릴 패턴 같은 경우도 그래비티 트림은 약간 격자형, 이 체크무늬 형태로 들어갔는데 일반 모델, 시그니처 모델은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장 색상은 이게 볼케닉 브라운, 새로 신규로 추가된 컬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시 때 이제 시티스케이프 그린이나 그런 약간 좀 매니악한 컬러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전시차는 이렇게 화이트하고 인터스텔라 그레이, 그리고 볼케닉 브라운, 뭐 요 정도로 전시하는 정도로 그쳐가지고 컬러는 이 정도로밖에 확인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기본 17인치 외에 이제 옵션으로 상위 등급으로 가면 19인치를 적용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비 측면, 이런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이제 18인치로 사이즈가 조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승차감 면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면도 있고 연비에서는 이점은 있겠지만 좀 스타일적인 면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 휠을 이제 올블랙으로 적용하면서 네, 디자인적으로 좀 이게 꽉 차 보이는 느낌은 덜하지만 그래도 좀 SUV의 탄탄한 느낌을, 네, 하이브리드도 이어간다, 이런 느낌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트윈 스포크 타입, 약간 녹용 휠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예, 녹용 휠 형태의 블랙 휠로 바뀌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휠 외에는 이제 외적으로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이게 크게 티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수입 브랜드도 요즘에 거의 다 이제 내연기관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딱히 크게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큰 디자인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한 김에 인터스텔라 그레이 컬러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엠블럼 들어가는 거 외에는 옆에 있는, 네, 내연기관 버전 디젤 모델과 디자인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에 있는 그래비티 트림이 아니면 이렇게 동일하게 크롬 루프렉과 윈도우 라인 들어간다는 점,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차량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이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 그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격자 형태로, 근데 완전히 이렇게 일체되진 않네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릴 라인하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기본 모델보다 좀 다크한 컬러 들어가 있고, 휠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래비티 트림이라고 하이브리드도 일반 휠하고 좀 디자인 다른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더 좀 플랫한 형태의 휠을 적용을 했는데, 사이즈 자체는 이게 또 19인치 업이 되진 않고 동일하게 18인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휠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은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소렌토 내연기관 모델의 휠로 변경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밖에 있던 전시차 외에 실내에도 이렇게 전시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가솔린 모델, 이제 그래비티는 빠진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가솔린 모델은 20인치 휠, 투톤 휠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이즈가 확실히 좀 더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휠 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못내 아쉬운 그런 감이 좀 남기도 합니다. 자, 새롭게 달라진 소렌토, 더뉴 소렌토의 실내를 이렇게 광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 중심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수평형으로 이어지는 송풍구, 그리고 파노라믹 커버 디스플레이, 그리고 수평형
이제 전환형 조작계를 적용해가지고 전부 다 좀 이렇게 와이드한 인상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전부 다 이렇게 더 커졌죠. 12.3인치 LCD 클러스터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CCNC 기아의 차세대 최신 인포테인먼트를 적용하면서 이런 메뉴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자, 지금 차량 배터리 보호 때문에 지금 전원이 잠깐 꺼졌는데, 네, 일단 전원을 다시 켰고요.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테마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아날로그 테마가 이제 그 클래식 테마를 이렇게 기존 아날로그 클러스 타입으로 나오는 그 테마도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테마 같은 경우는 먼저 공개됐던 기아 EV9하고 클러스터 테마가 굉장히 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각진, 외관에 좀 터프해진 인상하고도 테마가 좀 어울리는 느낌도 주고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은 그래픽 테마가 변경되는데, 이것도 EV9 그래픽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메뉴 역시도 이제 최신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돼가지고 메뉴 구성 EV9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평형으로 큼직한 메뉴 구성을 보여주면서 조작하기도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편의사양으로는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지털 센터미러 적용이 됐고요. 요거 역시 이제 경쟁 모델인 신형 산타페에 적용된 부분인데, 소렌토도 경쟁력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적용돼서 이렇게 차량 뒤쪽에 짐을 많이 싣게 되거나 3열의 승객이 탄 경우에도 후방 시야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도 빌트인 캠 2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QHD급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음성 녹음까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또 있는데,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실물 카드 없이도 이제 기아 카페이 기능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전자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요 외에도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디지털 키 2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스마트폰과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주변 기기로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진 것도 커진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존 소렌토의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좀 투박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렇게 수평 형태로 들어왔고, 지금 보시면은 앰비언트 보드램프도 이렇게 수평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기아차들과 디자인적인 통일감도 이루면서 훨씬 더 좀 넓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형 조작기 요거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뭐 EV9 말고 EV6 그리고 K8 그리고 이게 적용된 차가 또 뭐가 있지? 아무튼 그런 차들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결을 이어가면서 아무래도 기아 전체 이런 조작정이라던가 UI 이런 부분을 통일해 가면서 좀 더 익숙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게 이제 처음에는 사용할 때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이렇게 모든 공조장치라던가 멀티미디어 기능을 다 통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별개의 창을 두면서 필요한 걸로 바로바로 바꿔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밑쪽으로는 센터 콘솔 수납 공간과 함께 지금 충전도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버튼은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기존의 다이얼 타입 전자식 셀렉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터레인 모드 선택 버튼도 이렇게 기존의 다이얼 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도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 들어가고 터레인 모드까지 같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에 또 새로 추가된 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문인식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역시 신형 산타페가 지문인식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소렌토도 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왼쪽에 적용했는데, 이 기아차들이 센터 콘솔 부분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EV6도 그렇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렌토는 요 가운데 센터 콘솔에 적용한 걸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은 뭐 센터 콘솔 박스 여전히 사이즈가 큰데, 네.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기존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신형 기아 엠블럼 들어가고 있고 투톤 스티어링 휠. 요것도 기아가 산타페보다 먼저 소렌토에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죽 컬러는 이게 아마 새로 들어온 올리브 브라운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올리브 브라운에서 좀 더 그린에 가까운 컬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좀 더 라이트한 이런 카페라떼, 지금 먹고 싶은 카페라떼나 밀크티에 가까운 이런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고, 시트 펀칭은 이렇게 빗살 무늬 형태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 메모리 기능 역시나 적용이 되고요. 1열에 동승석에 릴렉션 시트 기능 적용되어 가지고 네, 조수석에 탑승한 탑승자가 아주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서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놀라운 점으로는 요것도 이제 산타페를 확실하게 좀 견지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건데, 운전석 시트가 릴렉션 시트도 들어갔고 레그레스트도 들어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운전석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 대한 피로도를 좀 덜어주는 부분이 있어도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지 액세스 들어가 있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소렌토를 확실하게 좀 제대로 견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렌토도 기존 4세대 소렌토부터 6인승 모델을 준비했었고 출시가 돼서 신형 모델에도 역시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버튼만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홀딩이 되어 가지고 뒷좌석까지 3열까지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이런 홀딩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아무래도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차체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탑승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는 산타페처럼 전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썬루프도 굉장히 넓게 시원한 개방감을 전해주고 있고요. 자,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컵홀더는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 하나, 둘, 그리고 위쪽에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열선 버튼 역시 이 도어 트림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수동치 선세이드 역시 이번 신형 모델도 이어지고 있고요. 가운데 중앙 부분으로 송풍과 함께 밑쪽에 220V 파워 아울렛 그리고 11V 파워 아울렛 마련되어 있고요. USB 충전 포트는 요것도 이제 산타페랑 동일한 위치인데 이렇게 1열 시트백에 C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레그룸이야 뭐 소렌토가 워낙에 좀 넉넉했고 모자람이 없었고, 사실 신형 산타페랑 비교해도 오히려 산타페가 풀 체인지가 되면서 소렌토랑 비슷한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두 모델 간을 비교해도 소렌토가 밀리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충분히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6인 시트, 센터 암레스트 역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6인승은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양옆 날개가 접혀가지고 머리를 좀 더 편하게 지탱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3열 시트는 아무래도 2열보다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2열보다 3열의 플로어가 더 높기도 하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차체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윈도우 라인도 이게 깎여있는 형태다 보니까 2열보다는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기본적인 개방감이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한 이렇게 송풍구와 C타입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컵홀더도 갖춰 있고 에어컨 조절 장치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2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겼을 때에는 이렇게 허벅지가 좀 많이 뜨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2열 시트를 뒤쪽으로 많이 슬라이드 했을 때는 이 등받이를 많이 세우지 않고서는 레그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6명을 전부 다 탑승하셔야 될 때는 2열에 계신 승객분들이 레그룸을 조금 더 양보해 주면은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에 많이 갈 때는 3열을 탑승하기는 아직 그래도 조금 불편한 감이 좀 남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박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타페가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일게이트 오픈 버튼은 이쪽 밑쪽에 이 Y덕이 파여져 있는 홈 쪽에 누르면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파워 테일게이트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제 전동식으로 핸드프리로 방식으로 열고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짐을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버튼을 또 누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게 카니발이 먼저 적용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든 상태로 스마트 키를 가지고 그냥 차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이 테일게이트 차량이 인식해가지고 문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차 뭐 적재 공간 사이즈 자체는 기존하고 동일하겠죠. 차가 뭐 사이즈가 더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이렇게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고,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넓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폴딩하면은 충분히 넓은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클라이닝이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펼치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접는 거는 원터치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다음 세대에서는 전용으로 바뀌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안전 사양에 있어서도 또 업그레이드를 이뤘습니다. 확실하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형 SB1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또 이제 스타일뿐만 아니라 사양에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 많이 가져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요게 지금 차로 변경 보조까지 확인이 되죠. 요것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 모드 2가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진출 운동까지 컨트롤이 되는 기능으로 들어갔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이제 대항차 보조, 그리고 이 후측방 접근 차량까지 전부 다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산타페가 이런 기능 등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렌토 역시 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풀체인지 모델인 산타페보다 좀 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도 소렌토가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렌토 역시도 구매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취향에서 산타페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대중적이고 깔끔한 스타일, 네, 산타페를 까고 싶은 건 아니긴 하지만 깔끔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소렌토가 디자인적인 호불호 면에서는 좀 더 고객들의 좀 인기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2.2 디젤 요 세 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이 파워트레인이 있어서도 산타페 같은 경우는 디젤이 삭제가 되는데 소렌토는 이 현 모델까지는 디젤이 유지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좀 디젤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렌토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력 성능에 있어서도 사실 기존 2.5 가솔린 터보가 굉장히 좀 여유로운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효율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선택하는 비중도 생각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일한 파워트레인으로 가더라도 소렌토에 대한 선택에 좀 불리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편의사양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기아 4세대 더 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살펴봤고요. 현장에서 자, 일단은 파워트레인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편의사양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많은 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파워트레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안정감에 있어서도 적잖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기능을 적용해서 이게 산타페는 이라이드 이 핸들링 기능으로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렌토 역시도 이걸 넣어가지고 주행 안정성을 좀 더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개선이 더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이제 시승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 또 시승기로 한 번 더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